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미래를 읽는 대화 박선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하기 힘든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생학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미래학습전략연구소의 이지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선우 아나운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평생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소장님, 과거에도 평생학습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은 과거와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의 평생학습이 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은퇴 후 여가를 위한 학습의 의미가 강했다면, 오늘날의 평생학습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즉, 학교를 졸업하면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며 평생에 걸쳐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역량 자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죠. 정말 업데이트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런 평생학습이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혁신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모든 산업과 생활 영역이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도구와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죠. 셋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개인이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평생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수명 연장,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정말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개인이 겪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심화된 기술이 아니더라도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 온라인 협업 도구를 능숙하게 쓰는 법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셋째는 적응력과 유연성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및 공감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적응력, 그리고 협업 능력까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학습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기술은 평생학습의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시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학습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학습자의 현재 실력, 학습 속도,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 심지어는 약점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나만을 위한 과외 선생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거나 복습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학습 진도에 맞춰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시간 낭비 없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와, AI가 정말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막연하게 느껴지는 평생학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하루 15분, 30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듣거나 점심시간에 온라인 강좌를 5분씩이라도 듣는 것이죠. 둘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를 분명히 하면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학습 커뮤니티 활용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배운 것을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실제로 사용해보고 공유하고 가르쳐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학습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놀이처럼 즐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작게 시작하기, 목표 설정, 커뮤니티 활용, 적용하기, 그리고 놀이처럼 정말 실천적인 조언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이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기업은 직원들의 평생학습을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부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외부 전문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 성과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부는 시민들이 언제든 양질의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업의 평생학습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네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학습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미래 학습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 학습은 더욱 개인화되고 융합적이며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AI 덕분에 학습은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완벽하게 맞춰질 것이고,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같은 기술이 몰입감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직장, 일상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찾아 배우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학습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보 과부하 시대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 혹은 너무 많은 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요. 네, 정보 과부하는 현대인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온라인에는 좋은 정보가 많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별하고 핵심 개념을 먼저 이해한 뒤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맞는 정보 큐레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한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강연을 찾아 듣는 식으로 나만의 필터를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수 소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말씀처럼 평생학습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를 읽는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습을 응원합니다.